이번엔 국민의힘으로 좀 넘어가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서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는데 항의가 워낙 거세다 보니까 참배도 못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장동혁!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네! 장동혁 물러가! 장동혁 물러가! 어디라고 하냐! 생각이 많이 돼! 멈추라고! 멈춰! 야, 정면은 방문 시점이 굉장히 좀 뜬금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간 거지? 라는 의문이 좀 드는 방문이긴 했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왜 이 시점에 저기를 방문했는지 사전에 아무런 예고나 준비도 없이 조금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즉흥적인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고위원들도 지금 없잖아요. 보통 네. 저런 데 갈 때는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동반해서 가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고 국민의힘 대표들이 예전에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그랬고 어쨌든 광주 5.18 참배를 함으로써 뭐 5.18 폄훼 발언이라든지 어쨌든 광주하고 동떨어져 있는 이제 국민의힘과의 그 거리감을 좀 좁히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런 차원도 아닌 걸로 보여요. 갑작스럽게. 그리고 어제 가서 또 공언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광주를 가겠다. 그건 또 무슨 맥락인지 잘 모르겠고 뭐 가려면은 사전에 뭔가 좀 준비, 예고, 빌드업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근래에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언행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이 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 저런 충돌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광주는 특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17 비상 그 조치가 비상계엄이 확대되면서 결국에 5.18 학살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엄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트라우마를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데 최근에 장동혁 대표의 언행은 사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과 분명히 단절하는 언행이 아니고 오히려 뭐 그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얘기라든지 우리가 단절하려고 한다고 해서 단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등등이 어떻게 보면 이제 광주 시민들의 그런 트라우마를 건드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가게 되면 저런 류의 충돌이 있으리라는 걸 예상 못했을까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히려 저런 충돌의 모습 그리고 봉쇄당하는 모습 이걸 의도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보수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마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정무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득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큰 거죠. 그래서 좀 종잡을 수 없다. 뭔가 좌충우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룰 생각인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계엄이라든지 또 탄핵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선거에 임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윤어겐 또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뭐 눈물을 흘리는 그 연속선상에서 그냥 지방선거를 치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두 가지를 물으면서 호남에 이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전략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대표가 되면은 나름대로 브레인이라고 자처하고 또는 소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몇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브레인들은 누구인지 지금 이렇게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처럼 뭔가 이렇게 집안을 다지고 가가지고 광주 시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런 일련의 어떤 그 정치 작업 없이 그냥 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장동혁의 아마추어리즘인지 아니면은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뭐 장동혁 대표가 판사 시절에
뭐 그 소위 건설업자에 대한 보석 허가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말이에요. 그 한동훈 대표의 수석 최고위원 시절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자기가 턴을 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일종의 변절이라 그럴까. 한쪽에선 배신이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원래의 어떤 그런 우파 본색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때도요. 기억을 해보면은 선거법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냐면은 민주당도 조금 요새 그런 현상을 보이긴 하는데 적어도 당 대표가 있고 지도부가 있다 하더라도 당의 어른 같은 원로들이 있어서 이럴 때 이렇게 무게중심을 이렇게 가운데로 그래서 딱 그 소위 그 중심을 잡게끔 해주는 그런 몇몇 원로들이 있는데 아예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도 말도 안 듣고 또 그 어르신들도 보면은 이렇게 중심 잡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거의 지금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들 그 호남 지역의 민심을 그리고 호남 지역에 요번에 이런 반발을 한 사람들이 시민단체 요원이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지 작업을 하고 선을 긋고 갔으면 시민단체들도 그 호남 지역민들을 대표해서 이런 식의 어떤 거친 행동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그 기억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검찰총장 그만둔 직후에 어디서 제일 인기가 많았는지 아세요? 중도하고 호남에서 제일 많았었어요. 그때를 기억해 보자면 그래요. 저의 의문이 그거예요. 보통은 뭐 그때도 뭐 서진 정치기다 이런 얘기하면서 일단 빌드업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피고인의 면회를 가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고 5.18 참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양손에 이 모순되는 상황을 그대로 들고 가면 이걸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사실. 그렇죠. 그 모순된 행동인데다가 좌충우돌이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호남 찾겠다는 것도 저렇게 공언을 해놨는데 그게 지켜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호남을 찾으려면, 네, 그럼 봐야 되는데 호남을 찾으려면 정말 진정성 있게 그 호남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와 상반된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이 뭘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걸 계속하면서 한편으로는 뭐 호남에 가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서 이제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궁금해요. 무슨 의도에 저렇게 갑작스럽게 갔을까? 아까 이제 뭐 과거에 본인이 판사 재직 시절에 그 광주에서 뭐 건설업자들 그 보석 허가해줬던 거, 그 최근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그 이미지를 좀 없애려고 간 거 아니냐, 상쇄시키려고. 그걸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유죄 확정 판결이 최근에 대법원에서 있었죠.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전두환 그 사자 명예훼손 사건의 재판장이었어요. 근데 당시 전두환 씨가 재판 출석 안 하고 막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재판 출석을 이제 강제 구인이라도 해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았는데 고령이라는 이유로 강제 구인 안 했을 때 그 담당 판사가 장동혁 판사고 재판을 못 끝내고 출마한다고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전체적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인상이 많이 안 좋아요. 뭐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인상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는 거로도 볼 수 있는데 뭐 좋습니다 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일관성과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